오른팔을 내밀면서 이 웨이브 소우 자체를 이제 방패로도 쓸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공격 무장으로도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로봇 상태에서는 이 웨이브 런처를 쓸 수 없을까 싶다가 이 머리 뒤쪽으로, 그러니까 턱 안쪽으로도 구멍이 있어서 여기다가 끼울 수 있거든요. 다른 부분에 조인트를 끼우긴 힘들고 가장 끝에 있는 조인트를 끼워서 웨이브 런처 사용하는 모습도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은 버스터기가 양 어깨에 있는 플레임 버스터를 발사하는 듯한 그런 구도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 상태로 약간 반동까지 쿵 하면서 이렇게 발사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리뷰는 바로 최강공룡 미니 특공대 타이달 샤크 버스터 기가! 드디어 그레이트 렉스 카이저 D9을 만들기 위한 나머지 다이노이드들이 발매합니다. 타이달 샤크 버스터 기가 각각 발매는 2025년 6월 1일 발매 예정이고요. 가격은 각각 판매가 기준 43,900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도 히어로 타임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이달 샤크는 메갈로돈형 다이노이드고 버스터 기가는 기가노토사우루스형 그런 다이노이드입니다. 근데 이 둘 컨셉도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패키지 뒷면도 보면 역시 각각 로봇 모드, 헤드 모드, 그리고 합체 형태에다가 얘네 둘은 하나 더 있습니다. 합체 무기 모드. 그러니까 팔이 되기도 하지만 무기가 되기도 해서 무기가 됐을 때 그레이트 렉스 카이저 D9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D3 아니면은 D4 아니면은 D7, D9까지 다양하게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이번 영상에선 타이달 샤크랑 버스터 기가의 각각의 모드 그리고 합체한 모습들이 나오겠지만 별도 영상으로 렉스 카이저의 다양한 모습들을 한꺼번에 모아둘 예정이니까 그거 참고해주세요. 자, 그럼 둘 다 오픈해볼까요? 짠! 타이달 샤크 먼저. 짠! 각각 블리스터에 각종 무장들이 같이 들어가 있고요. 타이달 샤크는 6번 플레이 맵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버스터 기가가 7번 플레이 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6, 7번 나머지가 모이게 되겠네요. 그럼 다 꺼내고 살펴보도록 하죠. 자, 구성도 전부 다 꺼내봤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플레이 맵을 먼저 보도록 합시다. 아까 이야기했듯 이제 6번 플레이 맵 해서 뭐 사용 방법이야 언제나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풀어주고 쫙 펴주고, 기존에는 이 날개 부분도 다 풀어져 있었는데 이번엔 풀칠되어 있다. 어차피 이거 고정을 시켜줘야 더 편한 거였는데 고정이 돼서 나오네요? 뭐지? 오히려 좋아. 그러면 버스터 기가도 그러네. 이제 붙어서 나오네, 이제 날개 부분. 이런 건 좋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스톰테라도 붙어 있었네요. 이전에 4개가 안 붙어 있었는데 이제는 붙어 나온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거 플레이맵 완성한 거는 이따가 헤드모드 한 다음에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타이달 샤크부터 구성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역시 가장 먼저 볼 건 이거죠. 다이노 코인! 상어의 모습이 아주 멋지게 그림이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바탕은 역시 본체에 맞게 파란색, 그리고 뒷모습은 엠블럼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다이캐스트니까 묵직한 느낌이 아주 보기 좋고요. 그리고 웨이브 런처! 타이달 샤크의 미사일 런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쪽은 이제 본체랑 연결된 조인트 역할을 하고요. 앞부분이 이제 미사일 런처 형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양 끝에 있는 미사일 4개가 조인트예요. 뭐 이걸 통해서 D9이 됐을 때 무기 조인트도 역할을 할 거고, 뭐 뒤에 있는 조인트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타이달 샤크 본체랑도 연결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웨이브 소우 톱입니다. 와우, 약간 톱상어가 생각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금색의 날로 형성된 톱. 이거 굉장히 멋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팔에 장착이 될 거고요. 나중에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 등을 맞대서 거대한 날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안쪽 조인트를 이용을 해서 좌우를 결합한다던가 뭐 여러 가지 형태를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리고는 타이달 샤크 본체니까 버스터 기가로 갑시다. 바로 또 다이노 코인! 역시 기가노토사우루스의 머리가 이렇게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형태의 이빨, 뾰족뾰족한 머리, 이런 게 좀 특징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배경은 이제 금색으로 되어 있고요. 뒷면은 역시 엠블럼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무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요겁니다. 플레임 캐논! 팔에 달리는 거고요. 썬더티라의 경우는 이 부분이 클로였어요. 근데
이제는 캐논이다. 오, 요거 좀 디자인 포인트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썬더티라 거랑 간단하게 좀 비교를 해보면 비슷한 듯 다르거든요. 자, 같은 오른팔 무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분명 비슷한 듯 했는데 요 갈기 부분의 디자인도 다르고요. 그리고 이 앞부분은 썬더티란 덕트였는데 막혀 있어요. 오, 패널 라인이 들어가 있는 형태고 뒷부분도 미묘하게 다르죠. 거기다가 이제 본체랑 연결되는 조인트 부분이 이 작은 조인트였는데 두꺼운 조인트로 바뀌었네? 이런 부분도 좀 차이가 나고요. 가만 보니까 갈기의 방향도 조금 다릅니다. 막 이렇게 약간 모양도 모양이지만 위치도 다르고요. 미묘하게 다 달라요. 위에서 봤을 때 디테일도 다르네. 어우, 차이가 크다 생각보다. 엄청 사이즈 차이도 있네요. 윗라인을 맞추니까 길이가 썬더티라 쪽이 더 짧아요. 이런 차이도 있었구나. 물론 뭐 무장 부분 다른 거야 당연한 거죠. 클로와 캐논 아예 모양 자체가 다르죠. 뒷면도 그럼 좀 다르려나? 아, 그러네. 비슷한 듯 다르네요. 생각보다 차이가 컸구나. 엄청 컸네요. 그리고 백팩에 장비할 무장 플레임 버스터. 이 플레임 버스터는 D9으로 합체했을 때는 스커트 역할도 하거든요. 이렇게 접혀가지고 이 부분이 스커트가 되는 형태인데, 그게 아니라 본체에 쓰일 때는 이렇게 이거 자체가 백팩에서 이어져 나오는 버스터다, 사격 무장이다 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끝부분이 아니라 슬라이드해서 가운데를 모아주면은, 야, 이러면 또 거대한 버스터가 완성이 됩니다. 거대한 버스터. 검은색 바탕에 금색 라인도 참 멋지기도 하지만 이 전체적인 실루엣, 형상 자체가 굉장히 멋집니다. 그리고 버스터 총부 부분은 이렇게 내부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도 참 멋지죠. 그래서 이 끝에 조인트를 통해서 이제 팔에 결합이 될 예정이고요. 전체적인 느낌 자체가 굉장히 멋지죠. 그래서 이렇게 갈라서 연장해서 접어서 백팩으로 활용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각각의 메카들을 완성을 시켜줄 건데요. 일단 타이달 샤크 등을 돌려서 다이노 코인 장착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 뒤쪽에 홀더를 열고 꽂히는 방향으로 그림이 정방향으로 가도록 이렇게 장착! 그리고 양팔에 웨이브 소울을 장착합니다. 이 구멍 사이즈에 맞게 장착! 그리고 이 지느러미 옆에 있는 구멍에 이 런처를 장착을 할 건데, 이 미사일 부분은 살짝 이렇게 돌려가지고 방해 안 되게 해서 조인트 부분을 지느러미에 장착! 자, 이렇게 하면은 모든 파츠가 몸에 장착이 됐죠. 다음은 버스터 기가! 역시나 등으로 돌려서 여기에 이제 그레이트 렉스 카이저 D9의 왕관이 있거든요. 잠시 빼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이노 코인 홀더 펼치고 다이노 코인 장착! 그리고 플레임 버스터를 가지고 와서 이제 백팩에 장착할 조인트를 잠시 펼쳐줍니다. 자, 펼친 상태에서 조인트 장착하고 다시 조인트를 접어주면서 어깨 양옆으로 버스터를 위치하고요. 그리고 홀더에다가 다시 왕관을 장착할 건데 이번엔 뒤집어서 장착을 해줍니다. 뒤집어서 금색 부분을 장착. 그리고 팔에 장착하는 거는 썬더티라처럼 그대로 장착을 해주면 역시 버스터 기가의 본체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타이달 샤크 버스터 기가 둘 다 본체 완성입니다. 오! 왜 이렇게 멋있냐? 왜 이렇게 멋있냐? 니들 왜 그러냐? 어이, 겁나 멋있네. 이야, 어마어마합니다. 기존에 있던 다른 애들보다도 좀 덩치가 좀 한 덩치 하는데요? 느낌이 일단은 백팩도 큼지막하겠다, 팔도 크겠다, 백팩 이쪽은 훨씬 커졌겠다. 이야, 어마어마한데. 자, 그래서 앞서 리뷰한 다른 다이노이드들과 함께 놔봤습니다. 총 7대죠. 중앙에는 이제 스톰테라까지 쭉 나열을 해봤는데 역시나 키들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한데 은근히 무장에서 오는 볼륨감 차이가 좀 크네요,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이 타이달 샤크 같은 경우는 변형 구조나 디자인 베이스라고 해야 할까? 이제 버닝 캐라랑 되게 비슷하게 되어 있고요. 이 버스터 기가 같은 경우는 딱 봐도 알 수 있죠. 썬더티라를 베이스로 디자인이 된 모습입니다. 근데 실제 상품을 보니까 디테일이 거의 대부분이 달라요, 생각보다. 저는 그냥 쉽게 말하면은 이 썬더티라의 팔레트 스왑, 그러니까 컬러 바리에이션인 줄 알았으나 조형이 거의 대부분이 신규더라. 그거 비교해보는 재미도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외형을 자세히 보도록 할 텐데 타이달 샤크 먼저 살펴봐야겠죠. 타이달 샤크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구조상 버닝 캐라랑 닮은 구석이 많습니다. 뭐 디자인상 뭐 비슷한 구석이 있다 이게 아니라 그냥 변형 구조라든가 기본 베이스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비슷한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좀 비교를 해보기 위해 버닝캐라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뭐 닮은 구석이 딱히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변형할 때 이 어깨 앞부분이 열린다는 구조라던가 이 목 주변을 감싸고 있는 등 파츠 이거를 뒤집어 준다든가 뭐 이런 구조들이 되게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1대1로 딱 비교했을 때는 특별히 뭐 똑같거나 하는 건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럼 타이다이 샤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머리부터 일단 제가 스톰테라 때도 느꼈지만은 이번엔 다 고글형 얼굴이네? 거든요. 버스터 기가도 고글형이에요. 눈에 뭐 쓰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 타이다이 샤크 같은 경우는 정수리에 상어 지느러미도 있어요. 역시 샤크 이름 알만하죠. 그리고 이 이마 라인도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는 게 좀 특징입니다. 턱까지 쭉 사선으로 내려가는 경사면이 아주 이쁘게 잘 되어 있다 느껴지고요. 그렇지만 공통적인 특징은 다들 입이 있다라는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머리 옆쪽으로도 흰 색깔의 동그라미 디테일도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몸통 쪽으로 이 이빨 또는 발톱 또는 이쪽은 수중이 메인이니까 약간 어찌 보면은 물에서 일어나는 하얀 거품 아니면 뭐 빙하? 여러 가지가 연상되는 그런 느낌의 디테일들이 어깨부터 해서 흉부까지 다 있습니다. 근데 뭐 기본은 이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리 쪽에 이런 상어 이빨 부분이 다 이런 디테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가운데는 역삼각 모양의 메탈릭 블루 포인트부터 해서 중심부터 허리까지 전부 다 검은색 파츠를 씁니다. 이 안쪽 디테일도 꽤 볼만한 디테일이 아닌가 싶어요. 골반 쪽 역시 역삼각으로 된 이 중심 파츠라든가 내부는 메탈릭 블루 도색이 잘 되어 있네요. 고관절 같은 경우도 이 검은 색깔 라인이 이어져 있는 모양으로 각진 외형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어깨 쪽 디자인도 꽤 멋진데 각진 외형도 외형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지느러미 부분이 꽤 멋있더라고요. 어깨 위쪽으로 해서 흰 색깔 라인이 들어가 있는 메탈릭 블루 사출의 이런 지느러미 디자인 좋습니다. 검은색도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서도 앞쪽으로는 방금 봤었던 좀 통일성 있는 디자인 이런 것도 꽤 볼만하고 어깨 바깥쪽으로는 파도가 치고 있는 것 같은 무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약간 본인의 속성을 나타내는 듯한 무늬로 되어 있거든요, 다들. 이 부분 꽤 멋진 것 같아요. 그리고 어깨 뒤쪽으로도 빨간 색깔의 이런 색깔이라든가 포인트 들어가 있고요. 팔 하박 디자인은 원형입니다. 곡선형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수중전이 메인이다 보니까 다른 메카들과 다르게 원통형의 팔 디자인이 좀 인상적이고요. 팔 바깥쪽으로는 회전축을 하나 갖고 있는 파츠, 그 바깥쪽으로 장착되어 있는 웨이브 소우가 인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리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보기 힘들었던 디자인이죠. 다리 안쪽으로 톱날이 들어가 있어요. 웨이브 소우. 이야, 요거 꽤 볼만합니다. 날 두 개가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게 좀 큰 포인트 같고 안쪽을 보면은 이렇게 검은색과 금색이 또 이게 분할되어 있구나. 분할된 모습. 오, 꽤 좋습니다. 디테일도 멋있고요. 그러면서 무릎 쪽에 이 상어의 이빨 디테일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이거 이빨 자체를 무릎 외장으로 쓰는 것도 좋고요. 다리 바깥쪽으로는 기계적인 각진 외형과 이런 패널 라인 디테일들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검은 색깔의 프레임 같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죠. 따로 발목이 있는 디자인은 아니긴 한데 느낌으로만 봤을 땐 꽤나 샤프한 발 디자인이 인상적이고요. 발바닥이 나중에 변형했을 때 코가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뒤쪽으로는 머리 뒤로 상어의 턱, 이거 턱입니다, 턱. 그래서 이빨이 굉장히 무수히 많이 나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상어 지느러미가 백팩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그 옆으로는 이제 웨이브 런처가 장착이 되어 있죠. 그리고 가만 보면은 뒤에서 봤을 때 팔 뒤쪽으로도 궤도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아, 얘도 헤드 모드일 때 궤도를 쓰는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러면 버스터 기가 외형도 좀 살펴볼까요? 전체적으로 진한 초록색의 외형, 근데 검은색과 금색의 라인 이런 게 아주 적절히 섞여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뒤에서 봤을 때 뭐 이것저것 디테일들이 많이 보이는데 요거는 뭐 이따가 썬더티라랑 비교했을 때도 차이가 꽤 나는 부분 중 하나예요. 그래서 간단 비교를 위해 또 썬더티라 가지고 왔는데 느낌이 같은 듯 다릅니다. 진짜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전체적인 실루엣은 비슷한 듯한데 근데 또 디테일은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기도 하고 옆모습도 뭐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뒷모습 봤을 때 아까 이야기했듯이 뒷모습 같은 경우는 버스터 기가가 훨씬 묵직해 보이고 커 보이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느낌은 이 정도로 또 차이가 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세히 좀 살펴볼까요? 자, 그럼 버스터 기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머리부터 기가노토사우루스 형태다 보니까 얘는 헤드부터 디자인이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머리 위쪽으로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멋있고요. 가만 보면
기가노토사우루스 눈도 있죠. 빨간 눈이 하나 보입니다. 아주 샤프하고 날카롭고 강해 보이는 그런 머리. 그리고 고글을 쓰고 있는 눈. 역시 이 부분도 앞서 나왔던 다른 다이노이드들과는 다르게 차이가 나는 부분 중 하나다. 하지만 코와 입은 분명히 있는 그런 형태고요. 그리고 턱 주변이나 이런 거 보더라도 썬더티라와는 디자인 차이가 많이 큽니다. 간단 비교해보면 썬더티라 턱에 마치 헤드기어 같은 걸 쓰고 있는 듯한 그런 하얀 색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버스터 기가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뾰족뾰족 각지고 날카로운 그런 느낌이고요. 몸통 같은 경우는 역삼각의 디테일이 좀 눈에 띕니다. 어깨로 이어지는 부분에 메탈릭 실버로 되어 있는 동그란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흉부가 전체적으로 각진 디테일이 뭐 이것저것 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흉부에 이따가 변형할 때 쓸 조인트가 나 있는 것도 있고요. 디테일이 썬더티라보다도 훨씬 많게 느껴지거든요. 이것도 썬더티라 잠깐 보면 일단 흉부 디테일부터 달라요. 버스터 기간 역삼각이었는데 썬더티라는 좀 사각형 형태의 그런 느낌의 어깨 쪽에 메탈릭 실버 있는 부분 여긴 디테일이 똑같을 줄 알았는데 생김새가 아예 다르네요. 그러네요. 썬더티라는 어깨에 발톱이 감싸고 있는 느낌이라면은 버스터 기간은 여기가 뚫려 있어요. 차이가 있구나. 그리고 골반 같은 경우도 중앙에 금색깔 파츠 위에 빨간 색깔 도색, 초록 색깔의 골반 형태, 고관절도 초록색에 검은색의 도색이 들어가 있는 그런 파츠고요. 여기도 썬더티라랑 전혀 다른 게 골반이 이 버스터 기가 쪽이 좀 더 작습니다. 좌우로. 썬더티라가 여기가 더 넓어요. 훨씬 넓고 가운데 금색 파츠 같은 것도 썬더티라는 없었고요. 고관절 커버는 같은 걸 쓰나 했는데 역시나 전혀 달랐습니다. 예, 모양 자체가 다르네요. 어깨 같은 경우도 지금 감싸고 있는 무장을 이렇게 들춰보면은 기본 형상 자체는 썬더티라랑 되게 비슷하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앞쪽에 마치 미사일이 내장되어 있는 것 같은 디테일들, 그러면서 되게 공격적으로 생긴 발톱의 디테일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앞쪽에도 이런 각진 외형 패널 라인들 눈에 띄면서도 바깥쪽으로는 창염이니까 화염 계통이잖아요. 이런 디테일도 꽤 멋집니다. 그리고 어깨 뒤쪽으로는 어떨까요? 어깨 뒤쪽으로도 디테일이 좀 다릅니다. 가만 보니까 정면에서 본 공룡의 입 같은 느낌이에요. 이빨이 돋아나 있는 게. 그래서 이 어깨도 차이가 좀 큰데 일단 파츠의 디테일 자체가 다릅니다. 모양 자체가 다르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버스터 기가는 어깨 내부에도 디테일이 있는가 반면 썬더티라는 디테일이 없고요. 그리고 앞쪽에 이런 커버 파츠의 디테일도 전혀 다르고요. 어깨 바깥쪽의 모양도 당연히 이 부분은 다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어깨 뒤쪽 디테일도 아예 다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팔 하박 부분, 아까 무장은 봤으니까 무장은 잠시 빼놓고 보면 원래 썬더티라는 이 무장을 고정하는 구멍이 옆에 나 있는데 이 버스터 기간 앞에 나 있는 게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이 또 다르기도 하고 바깥쪽에 메탈릭 실버의 라인, 이빨 같은 디테일이네요. 그런 모습과 팔 뒤쪽으로 궤도 디테일, 바퀴 들어가 있고요. 주먹 같은 경우는 따로 색깔이 들어가 있는 주먹은 아니네요. 그리고 팔 옆부분 디테일 자체는 되게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구멍이 추가적으로 있냐 없냐 차이가 꽤 큽니다. 그리고 팔의 정면 부분도 구멍만의 차이가 아니었네요. 일단은 외장 디테일도 차이가 나는데 팔 옆에 있는 조인트 크기 차이가 납니다. 썬더티라가 더 작구나. 이건 생각 못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도 당연히 썬더티라랑 똑같겠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비교하고 나니까 전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정면 같은 경우도 일단 초록색이 된 외장이 좀 인상적이고 금색의 무릎 외장부터 해서 정강이 라인, 내부 검은 색깔, 금색깔 이런 것도 인상적이고 그리고 옆으로 가보면은 이제 기가노토사우루스의 외형이 좀 보입니다. 눈 주변에 이런 뾰족뾰족한 부분이라든가 이빨의 모양도 다르고요. 입 주변으로 이런 흉터 같은 줄무늬들이 있다는 게 또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디테일이 같은 듯 전혀 다르더라. 그런 것도 좀 있고요. 다리 뒤쪽으로는 이제 초록색의 외장들 보이고 좀 뾰족뾰족한 부분도 좀 보이고요. 그러면서 발 부분도 좀 보면 발은 뭔가 비슷한 듯 나쁘지 않습니다. 썬더티라에서 보던 느낌이 좀 있어요. 대신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게 이 발 안쪽입니다. 이제 조인트를 끼울 각진 구멍이 있다 없다 차이가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간단 비교 썬더티라와 정면 좀 다른 구석이 은근 있구나. 일단 안쪽에 이 금색 라인 부분이 있죠. 전 여기는 똑같을 줄 알았는데 여기도 디테일이 다릅니다. 그러네. 버스터 기가가 구멍 파여 있는 부분들이 좀 더 있어요. 이빨의 모양새도 전혀 다르고요. 그리고 다리 안쪽 디테일도 잠깐 볼까요?
아, 이 안쪽도 전혀 다르네. 아예 다르구나. 그리고 발은? 과연 발은? 아, 발도 이 덕트 같은 디테일이 버스터 기가 쪽이 좀 더 크네요. 디테일이 좀 다르다. 면적이 좀 다르다, 면적이. 옆은 좀 비슷하고요. 다리 옆부분도 보면은 이 무릎 주변의 디테일 사이즈가 다르다. 여기도 차이가 꽤 큽니다. 면적 차이가 꽤 크고요. 썬더티라한테는 이 파츠 끼울 조인트였는데 그 부분이 조인트가 아니라 그냥 모양으로 바뀌었어요. 뭐 조인트를 끼울 수 있는 모양이 아니네. 요런 차이가 또 있네요. 그리고 뭐 이런 줄무늬 차이도 당연히 있고요. 이런 뾰족뾰족한 갈기 차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도 좀 차이가 크네요. 그리고 엉덩이 쪽으로는 이 왕관이 끼워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 끼워질 조인트가 티라한테는 아예 없었죠. 자, 그럼 가동은 어떨지 역시 좀 봐야겠죠. 타이달 샤크 목 부분 볼 조인트입니다. 돌아가는데 특별히 막 걸려가지고 불편한 건 없는데 아무래도 좌우가 막혀 있다 보니까 돌아가는 건 편하지만 고개 돌렸을 때 정면을 보기는 조금 힘들 수 있다. 얼굴이 가려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고개 들고 숙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깨는 당연히 기본 연결은 볼 조인트로 되어 있는데 어깨 안쪽으로 축이 위아래 가동을 하죠. 이거는 이제 썬더티라 버닝캐라 때도 똑같았고요. 이 기본 관절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쪽은 클릭형으로 되어 있어요. 한 클릭 한 클릭 올리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볼 조인트 부분에서 팔 아예 회전시키는 것도 편하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팔꿈치는 볼 조인트 좌우로 조금씩 스윙도 할 수 있고 그리고 90도까지 굽혀지기도 하죠. 손목도 볼 조인트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좀 돌려주고 꺾어주는 거 가능합니다. 대신에 팔을 옆으로 드는 부분은 좀 아쉽긴 합니다. 위에가 막혀 있기도 하고 버닝캐라 때도 비슷했죠. 옆으로 드는 건 좀 약했죠. 그래도 허리 관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걸리는 거 없이 라쳇으로 허리가 편하게 돌아가고요. 고관절 역시 라쳇으로 다리 90도 이상 들 수 있고요. 옆으로도 90도까지 들어지고요. 허벅지 회전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무릎은 클릭 관절로 이중 관절이구나. 클릭으로 해서 짝 여기서 90도인데 좀 더 꺾어보니까 위에도 관절이 하나 더 움직여주는 형태네요. 그래서 가만 보면 90도 이상 굽혀진다라는 거고. 그리고 발목이 있는 디자인은 아니지만 변형 구조상 발이 이렇게 위로 접히기도 합니다. 완전히 접히기도 해요. 그리고 무릎 꿇기 아예 불가능은 아닌데 아무래도 좀 불편한 모습이죠. 다음은 버스터 기가의 가동 살펴봅시다. 버스터 기가 역시 목은 볼 조인트로 되어 있어서 고개 돌아가는데 특별히 걸리는 거 없이 돌아가더라고요. 잘 돌아가고요. 고개도 들고 숙이고 가능하고 어깨는 역시 두꺼운 볼 조인트 안쪽이 이제 클릭 구조로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어깨 바깥쪽에 버스터가 있다 보니까 이게 조금 불편할 수는 있다. 그래도 옆으로 드는데 큰 문제는 없더라. 요거를 아예 옆으로 펼쳐버리면 더 구조가 편해지겠죠. 그래서 어깨 가동까지 다 써가면서 이렇게 팔이 옆으로 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볼 조인트니까 편하게 팔을 들고 내리고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팔꿈치도 볼 조인트 타이달 샤크랑 동일하게 돌아가는 거 자유롭고요. 그리고 팔꿈치는 아무래도 무기가 있어서 90도까지는 굽히기 조금 힘듭니다. 그래도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좌우 스윙도 어느 정도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허리 관절도 있습니다. 라쳇 소리 좋고요.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고관절 역시 라쳇으로 해서 편하게 들어 올리고 소리 좋고요. 90도 이상 들어지고요. 옆으로 드는 것도 뭐 크게 불편함 없이 90도까지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은 단일 관절로 해서 역시 튼튼한 라쳇 90도 정도까지 딱 굽혀지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발목도 볼 조인트 들어가 있습니다. 돌아가는 것도 가능하고 살짝씩 안으로 꺾어주는 것도 가능하고 돌아가는 축이 있으니까 발을 아예 뻗는 것도 가능하고 발바닥 가동도 있죠. 그리고 무릎 꿇기 같은 모양새는 가능한데 지금 이 무장으로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무릎이 안 닿아요. 땅이 안 닿아서 좀 불편하네요. 자, 그럼 개별 액션 포즈도 한번 취해보도록 합시다. 그냥 이렇게 멋지게 세워놓는 것도 충분히 멋지긴 한데 하나씩 각자 무장을 활용한 기본 포즈들 취해보죠. 먼저 타이달 샤크 자유롭게 수중을 이동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적에게 상처를 입어서 이렇게 부상당해서 쓰러져 있던 거를 루시가 가서 도와주기도 했죠. 그리고 웨이브 소울을 이용한 포즈도 잡아봤습니다. 오른팔을 내밀면서 이 웨이브 소울 자체를 이제 방패로도 쓸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공격 무장으로도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로봇 상태에서는 이 웨이브 런처를 쓸 수 없을까 싶다가 이 머리 뒤쪽으로 그러니까 턱 안쪽으로도 구멍이 있어서 여기다가 끼울 수 있거든요. 다른 부분에 조인트를 끼우긴 힘들고 가장 끝에 있는 조인트를 끼워서 웨이브 런처 사용하는 모습도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은 버스터기가 양 어깨에 있는 플레인 버스터를 발사하는 듯한 그런 구도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 상태로 약간 반동까지 쿵 하면서 이렇게 발사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외에도 양팔에 플레인 캐논까지 들어서 사용하는 모습 해주면은 약간 풀 버스트 같은 느낌이 들죠. 어깨에 있는 버스터와 팔에 있는 캐논까지 해서. 그리고 뭐 매뉴얼엔 안 나와 있지만 등에 있는 플레인 버스터를 하나로 합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백팩 쪽으로 끼워지는 조인트가 관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각도를 뒤로 하면은 버스터기가 상태에서도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공포화 같은 느낌으로 시선도 하늘을 향해서 발사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럼 각각 헤드 모드 변형도 해보도록 합시다. 타이달 샤크부터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일단 등으로 가서 백팩을 밑으로 슬라이드로 빼줍니다. 이 지느러미 부분에 해당하는 게 빠집니다. 그리고 목을 감싸고 있던 턱을 아예 일단 뒤집어 놓고요. 머리도 뽑아서 앞으로 돌려놓습니다. 다리는 미리 차렷으로 해서 이렇게 발목 주변의 조인트로 조여놓고요. 뒤로 가서 팔 뒤쪽을 열고 궤도가 열려요. 그래서 주먹을 수납하고 다시 닫아줍니다. 야, 이게 다이노이드 중에 손의 수납은 이게 처음 아닌가요? 다 돌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리고 팔을 위로 들어주고 완전 들고 어깨도 위쪽으로 들어서 이렇게 밀착시켜줍니다. 아, 이때 뒤쪽에 보면 조인트가 있어요. 어깨 뒤쪽에 작은 조인트, 요 어깨 안쪽으로 또 구멍이 있잖아요. 이걸 맞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깨 앞쪽 커버를 열고 팔꿈치를 돌려서 뒤집어 놓고 이 상태로 앞으로 가서 팔을 앞으로 눕혀줍니다. 아예 팔꿈치보다 어깨 방향으로 관절이 하나 더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가동을 시켜주고 이제 커버 덮어주고 웨이브 소우끼리 가운데를 연결해서 좌우를 결합해줍니다. 그 다음 완전히 접어놨던 턱을 이 가운데 있는 관절만 써서 벌려주고 이제 다리로 갑니다. 미리 모아놓은 다리 그리고 발을 위로 완전히 접어주고 이러면 이빨 모양이 되거든요, 이것도. 그리고 이쪽은 무릎에 신축 같은 건 없습니다. 고관절 바로 움직여줍니다. 그대로 턱 방향으로 내리고 다이노 코인을 잠시 뒤로 눕혀놓은 상태에서 다리 양옆에 있는 외장을 락을 풀어서 뒤쪽으로 뒤집습니다. 이때 뒤쪽에서도 락이 걸리거든요. 여기 사각형 조인트와 구멍이 있으니까 맞춰서 잘 껴줍니다. 반대쪽도 해줍니다. 이렇게 커버를 락을 풀고 뒤집어서 락을 걸고 그리고 뒤쪽 다이노 코인 한 클릭 정도 위로 올려주고 그리고 미리 빼놓은 백팩을 가지고 와서 이 위에다가 여기 조인트 양옆에 하나씩 있거든요. 여기 맞추어서 위쪽을 덮어주고 그리고 웨이브 런처를 가지고 와서 아까 로봇일 때는 이 가운데 있는 조인트를 이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엔 가장 앞에 있는 조인트를 이용을 해서 장착! 타이달 샤크 헤드 모드 완성! 이대로 먼저 볼까 싶지만 버스터 기가가 아쉬워할 수 있으니까 버스터 기가 변형 먼저 합시다. 자, 그러면은 엉덩이에 있었던 왕관은 잠시 떼놓고 백팩도 벌려서 다시 빼놓습니다. 팔의 무장 역시 빼놓고요. 무장의 준비 역시 이제 썬더티라 때랑 똑같습니다. 서로 결합하고 뒤집어서 턱을 만들죠. 자, 지금부터는 사실상 썬더티라랑 같습니다. 똑같더라고요. 일단 다리 가운데에 모아서 차렷해주고 무릎에 있는 외장 먼저 뒤집고 정강이 외장 뒤집습니다. 이 정강이 외장도 보니까 확실히 다르구나라고 느낀 게 이 검은색 돌기 부분 있잖아요. 썬더티라는 이게 파란 돌기가 더 크거든요. 이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이게 차이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무튼 이렇게 뒤집고 발등을 한 클릭 펴고 발바닥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양쪽 다 뒤집어줍니다. 그리고 이빨도 가지런히 정리를 해주고 손은 손등이 보이도록 돌린 상태로 만들어주고 팔꿈치를 180도 돌려주고 뭐 커버 파츠 열 거 없이 바로 이제 팔꿈치 윗 관절을 이용을 해서 팔을 뒤로 들어줍니다. 어깨랑 이렇게 합쳐질 수 있도록 잘 들어주고 그대로 손이 앞을 보게 팔을 들고 그리고 어깨를 위쪽으로 들어서 역시 팔을 몸통으로 밀착해줍니다. 그 상태에서 몸을 이렇게 뒤집어 준 다음 아까 만들었던 턱을 가지고 와서 이제 가슴 쪽에 조인트에 맞춰서 턱 장착! 그리고 팔 앞에 있는 구멍을 통해 이 턱을 고정해 줍니다. 그 다음 머리에 락을 풀어서 이렇게 뒤집어 주죠. 그 다음 미리 만들어둔 다리 그대로 내리기 전에 눌러서 무릎 신축을 시켜준 다음 고관절 내려서 머리 형태 만들어주고 눈을 가리고 있던 외장도 뒤집어서 눈도 드러내주고 그리고 왕관을 가지고 와서 정수리에 끼워줍니다.
그리고 플레임 버스터를 가지고 와서 위에서부터 슬라이드 하고 위로 다시 접고 바깥쪽 관절 접고 그 다음에 연장시켜 놓은 걸 축소 딱 몸에 밀착시켜주면 자 이렇게 버스터기가 헤드모드 완성! 뭔가 썬더티라랑 비슷한 듯 좀 많이 다르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헤드모드가 완성됐습니다. 둘 다 꽤나 특색이 있어 보여요. 타이달 샤크부터 좀 보도록 할까요? 그럼 타이달 샤크 좀 보도록 합시다. 이게 정면보다도 역시 이 측면이 정말 멋있거든요. 그 메갈로돈의 느낌 아주 강렬하게 들면서도 제대로 상어의 형태 그 머리 형상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멋지게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좀 여기는 좀 차밍 포인트다 느꼈던 거는 이 어깨 위에 있었던 지느러미입니다. 이게 그냥 보면 날개 같지만은 이렇게 헤드모드 만들고 나니까 제대로 그 상어 지느러미 형태잖아요. 이 위에 있는 지느러미까지 해가지고 근데 엄청 크지는 않아서 되게 귀엽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무튼 이 정중앙은 전부 다 웨이브 소우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 톱상어? 그런 느낌도 좀 있고요. 옆에서 봤을 때 이 앞부분 라인 흰색이면서도 이빨도 아주 날카롭게 성난 이빨처럼 보이는 이 모습도 아주 좋고요. 입안으로 들어오면 안쪽에 있는 톱이 갈라버리나? 이거 무서운데 그건 좀? 그래서 이 턱 쪽에도 이빨이 아주 많이 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외장 자체는 그래도 로봇인지라 외장 디테일들, 패널 라인들 이것저것 있으면서도 눈 디자인 정말 멋있고요. 메탈릭 블루로 도색도 되어 있고 검은 색깔 파츠는 분할도 되어 있고 뒤쪽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흰색 부분 도색부터 해서 검은 색깔 라인들 아까 로봇 상태일 때도 봤었던 그 느낌을 여기서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도 이 위쪽 지느러미에 웨이브 런처가 장비되어 있잖아요. 지느러미 왼쪽에 런처가 장비되어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 봤을 때는 런처 쪽에서 봤을 땐 잘 안 보이지만은 이제 반대쪽에서 봐야 지느러미가 제대로 보인다. 지느러미도 흰 색깔 라인이나 이런 거 아주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 기본적으로 궤도 디테일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팔 뒤쪽이나 어깨 쪽에도 궤도 디테일이 있죠. 앞뒤로 굴러가는 바퀴가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도 굴리고 노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아까 어깨 바깥쪽에 있던 그 파도 치는 듯한 디테일 이것도 잘 되어 있고 뒤에서 봤을 때는 다이노 코인 아주 잘 보이고 있고요. 좋네요. 그리고 바닥이 아무래도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이게 톱이 하나로 합쳐지다 보니까 이거 꽤 무서운데요. 다음은 버스터 기가의 헤드모드. 이쪽도 약간 티라노사우루스형이다 보니까 확실히 썬더티라랑 굉장히 닮은 구석이 있긴 한데 디테일적이라든가 이런 외형적으로 차이가 꽤 크네요. 요거는 그래서 좀 자세히 먼저 본 다음에 썬더티라랑 좀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옆에서 본 느낌 굉장히 뾰족뾰족한 이빨과 뾰족뾰족한 디테일이 이 끝라인이죠. 요런 데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기가노토사우루스가 베이스다 보니까 요런 디테일적인 부분이 좀 많이 달라요. 그리고 눈이 강렬한 레드라는 것도 좀 인상적인 부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정면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무장을 장착하기 위한 구멍이 나타나 있어서 이거는 조금 아쉬울 수 있는데 정면의 이빨부터 해서 옆에 있는 이런 흉터 같은 줄무늬 검은색 부분 이런 것까지 굉장히 멋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이빨도 곡선이 좀 두드러지는 형상부터 해서 위로 올라갈 때 붉은 눈에 요 인상도 굉장히 날카롭고 이 윗라인 위에서 봤을 때도 아까 왕관마저도 약간 이 뾰족뾰족하게 보이는데 한몫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이 눈 주변 여기가 좀 많이 사납습니다. 좀 많이 사나워요. 그리고 턱은 은색으로 되어 있지. 이 궤도 부분도 잘 되어 있습니다. 궤도에 앞뒤로 바퀴가 있으니까 당연히 굴리고 노는데 아무런 지장 없고요. 플레임 버스터로 이어지는 부분의 금색 라인부터 해서 뒷모습 어디 뭐 빈 공간처럼 보이지 않고 좀 꽉 차 보이는 뒷모습도 보기 좋네요. 위쪽에 빼꼼 올라와 있는 다이노 코인의 모습도 좀 귀여운 포인트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대신에 바닥면에 이 썬더티라는 백팩부터 좀 덮어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덮어주는 부분이 없으니까 머리를 앞쪽까지 꺾어가지고 앞에서 봤을 때 또 얼굴이 보이진 않게 하는 요런 게 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썬더티라랑 간단 비교를 좀 해보면 일단 옆 라인 차이가 꽤 큽니다. 이거 좀 엄청 컸어요. 방금 얘기했듯이 코부터 올라오는 이 위쪽 라인 차이는 뭐 두말할 거 없고요. 옆에 있는 무늬 디테일이라던가 그리고 이빨도 보면은 이 썬더티라는 각진 이빨이었거든요. 근데 요 버스터 기가는 좀 더 곡선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빨 디테일도 전혀 다르고요.
썬더티라는 이 뒤쪽 그래도 백팩이 있다 보니까 그게 크게 비어 보이진 않으나 이 중간 부분이 좀 얇잖아요. 그 부분을 버스터 기가는 아예 자기 무장으로 채워놔가지고 옆 라인이 뒤쪽까지 이어져 있는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자, 이렇게 해서 총 7대의 헤드 모드 전부 다 만들어봤습니다. 드디어 이렇게 완성이 되는군요. 7종의 헤드 모드. 일단 다 모였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뿌듯하긴 합니다만 이렇게 보니까 주차장 같기도 하고 자, 그리고 이제 7개의 플레이 맵이 한데에 모였습니다. 완성 플레이 맵 7번까지 끝! 진짜 엄청 커가지고 살짝 사선으로 놔야지 이게 정방향으로 놓기는 힘드네요. 그래서 7대의 헤드 모드도 전부 다 올려봤습니다. 큼직하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렉스카이저의 합체를 위해 이제 변형해보도록 합시다. 합체 모드! 타이달 샤크부터 해보면은 일단 머리에 지느러미 다시 빼주고요. 여기서 무장도 빼줍니다. 그 다음 뒤에 있는 외장으로 다시 눈을 가려주고 그대로 고관절을 들고 뒤집어줍니다. 이빨이 앞을 가게 허리를 돌려놓고 다리에 락을 풀어서 벌린 다음 안에 있던 웨이브 소울을 락을 한번 풀어서 돌린 다음 다시 껴주세요. 반대쪽도 마찬가지. 돌려서 다시 끼기. 그 다음 다시 다리를 모으면서 이제 또 웨이브 소울 끼리도 잘 모아주고 어깨로 갑니다. 여기서 딱 이 웨이브 소울만 빼줄게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무장을 벌려서 이제 검은색 부분끼리 이 교차로 끼우는 조인트거든요. 이렇게 잘 껴서 조여주고 이거를 방금 만든 웨이브 소우 앞으로 가져가서 장착! 와우! 우와! 그 다음 빼둔 지느러미를 웨이브 소우 빼고 난 이 팔 외장 있죠? 여기 위에 구멍 4개 보이죠? 여기다가 껴줍니다. 이렇게 잘 껴주고 그 다음 웨이브 런처를 가지고 와서 이 옆에 나 있는 조인트 있죠? 이거를 상어 턱 쪽에 보면 위에 이렇게 구멍이 하나 있거든요? 이거 이렇게 들어지기도 하는데 잘 접어둔 상태에서 여기다 껴줍니다. 잘 맞춰서 탁 껴주면 오우! 마무리로 펼쳐져 있던 지느러미도 밑으로 내려서 딱 어디 튀어나오지 않게 모양 만들어주면 합체 모드 8 완성! 와우! 잠깐 이거 장난 아니다. 우와, 이거 어마어마한데? 대박입니다. 이게 진짜 멋있네. 이게 톱이 진짜 우와 이 감탄이 안 나올 수가 없구나. 이게 진짜 장난 아닌데요? 어깨 위쪽으로 지느러미를 딱 결합하면서 어깨 위쪽도 전혀 심심하지 않게 만들어준 부분이라든가 아래쪽으로 이제 이빨들이 보이는 부분도 멋있고요. 이야, 이게 무엇보다 이게 톱이 와. 자, 아무튼 이렇게 타이달 샤크 만들었고요. 다음은 버스터 기가의 합체 모드 가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왕관 빼주고 이렇게 살살 빼주고 뒤쪽에 플레인 버스터 빼주고 이 부분도 역시 썬더티라랑 비슷한데 이렇게 뒤집어서 다리였던 부분을 쫙 들어주고 접어놨던 이 다리 앞쪽 아머들도 무릎 아머까지 다 펼쳐준 뒤에 허리를 돌려서 오른팔 형태로 만들고 빼놓은 플레인 버스터는 이렇게 총신을 펼쳐준 뒤에 펴놓은 조인트도 접어주고 그대로 가운데로 모아서 총 형태로 만들어준 다음 팔을 가지고 와서 아까 구멍이 있었죠? 앞쪽에 여기다가 이걸 맞춰줍니다. 그 다음 위에다가 왕관을 끼워줄 건데 방금까지 이 왕관의 금색 부분에 있는 조인트를 썼다면 이번엔 그 뒤에 있는 검은색 조인트를 쓸 거예요. 그래서 이 플레인 버스터 뒤에 이 구멍 2개가 보이죠? 여기 잘 맞춰서 살포시 끼워줍니다. 완성! 버스터 기가 합체 모드! 거대한 캐논이 앞에 달려있는 이야, 이거 진짜 멋있긴 하네. 진짜 겁나 멋있네. 우와, 이게 양팔이라고요? 이게? 우와, 무장 장난 아닌데? 우와. 무튼 이렇게 양팔을 만들었는데 이게 간단하게 기존에 있던 각각의 팔과 비교해볼까요? 오른팔로 쓰던 게 버닝캐라거든요? 버닝캐라는 근접 무장이었다면은 이번에 버스터 기가는 사격 무장 요런 좀 큰 차이가 있고요. 사이즈 면에서도 이게 앞부분 차이가 너무 차이가 큰데요. 어깨 윗라인을 아예 맞추면 길이 차이가 많이 나요. 와우. 마찬가지로 왼팔인 이 타이달 샤크랑 썬더티라. 자, 카메라를 더 높였습니다. 높이지 않으면 지금 이 톱은 땅에 닿네. 그냥 닿네 막. 아무튼 똑같이 파란색이라는 점은 차이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썬더티라가 좀 더 밝아요.
밝은 파란색이고요. 완전 이제 타이다이 샤크는 딥블루. 완전 딥블루. 오우. 이게 어깨 라인을 딱 맞추면 역시 길이 차이가 좀 심하게 납니다. 많이 나네요. 애초에 기본 길이도 타이다이 샤크는 무릎 신축 기믹이 없는 만큼 좀 더 긴데 거기에 무장까지 더 길어버리니까 차이가 크네요, 요거. 야. 자, 그럼 우리 렉스카이저 형님 가지고 와서 이제 합체를 시켜보도록 하죠. 하나하나 D3씩 먼저 보도록 할까요? 자, 렉스카이저의 합체 준비된 생략을 하도록 하고 바로 보던 순서 그대로 타이다이 샤크 합체 완성! 렉스카이저 D3! 차렷하면은 와 거의 땅에 닿을랑말랑하네. 우와 길긴 기네요 무장이. 근데 그만큼 사이즈도 커가지고 박력이 포즈도 취해봐야겠죠? 간단하게 이제 팔꿈치 굽히듯이 해서 가볍게만 살짝. 아 반대쪽으로 돌려도 상당히 멋진데요. 장난 아니다. 그렇게 웨이브 소울을 크게 안쪽으로 휘두른 느낌으로 포즈를 한번 취해봤습니다. 어휴 포즈 맛있다. 좋다. 어휴 멋지다. 이번엔 반대쪽으로 휘두른 느낌으로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요것도 멋있네요. 자 다음은 오른팔에 버스터기가 합체. 야 이쪽도 만만치 않게 긴데요. 우와 타이다이 샤크만큼 긴 건 아니지만 딱 제대로 세웠을 때 오른팔 엄청 커지네. 이야 장난 아니긴. 그리고 바로 오른팔을 들어서 버스터기가의 사격 자세 한번 취해봤습니다. 이야 볼륨감이 어마어마하긴 한데요 진짜. 이야. 자 왼팔에 타이다이 샤크 달면서 렉스카이저 D4로 합체! 렉스카이저 D4! 솔직히 썬더티라랑 버닝캐랑한테 미안한데 훨씬 멋있다. 근데 진짜 볼륨감이 이게 어마어마해서 와 이게 무장 사이즈가 이게 되게 잘 어울리네요. 그리고 다른 거보다 와 이렇게 하고 이제 뒤를 보면 이제 팔꿈치 쪽에 양팔에 다이노 코인도 잘 보이고요. 왼팔에 근접 무기, 오른팔에 사격 무기? 이거 완전 디지몬 오메가 느낌도 살짝 나는데요? 공중 액션을 만들고 싶은데 없으니까 일단은 손으로 받쳐봤습니다. 자, 오른손으로는 이제 플레임 버스터 발사하면서 왼손으로 찌르기 직전, 찌르기 준비하고 있는 자세, 이런 포즈 좋고요. 그리고 다가가서 왼팔에 웨이브 소우로 적을 공격한 느낌 만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우리 날개도 달아줘야 합니다. 완성! 렉스카이저 D5! 와우! 볼륨감이 한층 더 커졌네요. 진짜 이렇게 보니까 장난 아니긴 하네요. 와, 진짜 거짓말하다고 썬더티라는 버니케라한테 미안한. 와, 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진짜. 그렇게 완성! 렉스카이저 D7! 와, 이게 또 진짜 느낌이 완전 다르네. 와,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이것도 진짜. 뒷모습 아주 보기가 좋고요. 다시 앞으로. 와, 무시무시하네. 진짜. 자, 근데 이제 다 모였으니까 이제 만들 수 있겠죠? D9 만들어 봐야겠죠? 자, 그럼 타이다이 샤크랑 버스터기가 합체 무기 모드를 만들어 봅시다. 이제는 스톰테라의 스톰엑스도 필요해지고요. 그리고 이제 렉스카이저의 렉스 블레이드도 가지고 옵니다. 사실상 이제 따로 분리되어 있는 파츠를 다 쓰는 거죠, 여기다가. 일단 버스터 기가가 발판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버스터 기가 먼저 만져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앞부분에 버스터를 떼어내고 헤드 모드처럼 다시 뒤집어준 상태에서 허리 돌려서 이빨이 다시 앞을 보게 해준 다음 턱을 잠시 빼줍니다. 턱 빼서 좌우로 가른 다음 렉스 블레이드를 가지고 와서 손잡이에 있는 구멍에 이 사이 조인트를 맞춰 끼워줍니다. 그래서 이 턱 사이에 블레이드를 세워주고 이 다음 다시 흉부에 가서 턱 장착하고 다시 조여줍니다. 고정. 그 다음 뒤로 가서 어깨 합체 조인트를 180도 돌린 상태에서 타이다이 샤크의 지느러미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밑에서부터 슬라이드 장착! 이게 또 뒤쪽 받침대 역할을 해주는 느낌이더라고요. 쓰러지지 않게. 이렇게 하고 버스터 부분에서 왕관을 제거하고 버스터를 좌우로 갈라서 쫙 펴준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슬라이드하고 접어줍니다.
그리고 안쪽 조인트를 90도 내려주면은 이쪽도 준비 끝. 자, 그럼 타이다이 샤크도 해봐야겠죠. 일단은 웨이브 런처를 빼둡니다. 이렇게 빼둔 상태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다시 헤드 모드처럼 뒤집어주고 이빨이 앞을 보게 돌려주고 턱을 조여서 안으로 완전히 모아주고 지느러미도 옆으로 펼쳐줍니다. 그 다음 덮여 있었던 커버를 열고 이렇게 눈을 드러내주고요. 당연히 커버는 고정. 참고로 이 턱 쪽에도 조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조일 때 같이 동시에 조여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팔 뒤로 와서 커버 열고 팔을 펴고 닫고 펴고 닫고 팔꿈치를 180도 돌려서 이제 팔 외장이 바깥으로 가게끔 해주고요. 역시나 어깨 결합 조인트를 180도 돌리고 웨이브 런처를 가지고 와서 이 뒷부분이 또 슬라이드하는 부분이거든요. 아래에서부터 이 나머지 조인트는 밑으로 가게 해서 아래에서부터 슬라이드 도킹! 위쪽에 있는 런처 부분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밑으로 가게끔 해서 돌려주고요. 그리고 스톰테라의 스톰X를 가지고 와서 다이노 코인에 가장 가깝게 붙어있는 조인트 이 부분을 이 구멍 아래쪽 구멍에 장착. 그 다음 턱 밑에 있었던 조인트를 90도로 세워줍니다. 자, 이제 도킹을 시켜줄 건데 일단 어디 연결이 되는지 잘 확인해야 됩니다. 버스터 기가의 코 앞에 있는 구멍이 머리 있던 양 옆에 있는 조인트 두꺼운 걸 낄 거고요. 그리고 팔 안쪽의 구멍이 아까 썬더티라랑 달랐던 조인트 있죠. 이 코 옆에 있는 조인트에 끼워질 거고요. 방금 펼친 이 조인트를 렉스 블레이드 칼날 끝에 있는 홈에 끼워줄 겁니다. 자, 한번 껴보도록 합시다. 타이다이 샤크의 팔을 살짝 이렇게 벌려놓으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겠죠. 이 위에서부터 먼저 조인트를 끼우고 위쪽 잘 들어갔으면 옆으로 갑니다. 어깨 위치를 좀 조정하면서 조인트 위치에 맞춰서 딱 어깨 조인트가 수평이면 딱 맞네요. 딱 맞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고 윗부분을 세우면서 렉스 블레이드 칼날 끝에 딱 조여주면 합체 무기 모드의 완성! 이름하여 기간트 버스터 슬래셔! 이거 렉스 카이저보다 큰데요? 자, 이것만으로 몇 센치야? 몇 센치? 41cm. 41cm 맞아? 크긴 엄청 크네요. 자, 그럼 D7 상태에 이 렉스 카이저도 완성을 시켜줘야겠죠? 잘 가지고 와서 일단 골반부터 팔을 잠시 벌린 다음 아까 만들었던 플레임 버스터를 가지고 옵니다. 이 플레임 버스터 안쪽에 보면은 동그란 구멍이 양옆에 하나씩 있거든요. 이거를 렉스 카이저 양쪽 골반의 조인트 이걸 맞춰줄 거예요. 잘 맞춰서 끼우면서 슬라이드를 다시 조여주면서 끼워줍니다. 짠! 이제 골반 아머가 완성이 됐고요. 버닝캐라한테서 스파이크를 떼어내고 다시 이렇게 조여서 헤드보드 때처럼 만들어서 다시금 어깨로 갑니다. 잘 끼워서 어깨에 장식으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버닝캐라 끝으로 와서 잠시 장식 떼어낸 다음 다리 벌려서 발을 펴줍니다. 발 펴고 이게 결합한 상태에서 발을 펴기가 조금 힘들어서 결합한 상태에서는 이게 잘 안 펴져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다리 가른 다음에 하는 게 편합니다. 이렇게 펴주고 다시 장식을 결합해 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기간트 버스터 슬래셔를 가지고 와서 발바닥 조인트 4군데에 맞춰서 잘 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머리로 가서 렉스 카이저의 뿔을 세워주고 뿔로 빈 공간에 버스터 기가의 왕관을 가지고 와서 세로로 이곳에 끼워줍니다. 그 다음 프레임을 뒤로 접어주면 완성! 그레이트 렉스 카이저 D9! 최종 합체 완성! 우와! 첫 번째 좋은 거 남는 파츠가 없습니다. 이제 어디 뭐 허리에 끼워 놓는다 라던가 그런 거 없이 전부 다 합체했어요. 그리고 좋은 거 두 번째, 이 렉스 카이저한테 상체 쪽으로 많은 합체가 이루어지면서 상체의 무게가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무게중심 잡기가 애매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기간트 버스터 슬래셔로 무게중심을 분산해주는 이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아쉬운 점, 여기서 액션이 힘들다는 거. 이게 기간트 버스터 슬래셔가 이게 아무래도 본체 2개의 결합 플러스 알파잖아요. 들고 서 있을 순 있을까? 아니, 그 전에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봅시다. 둘러봐야죠. 이거 해봐야죠. 둘러봐야지. 한번 좋아. 우와, 정면샷 장난 아니다. 우와, 어마어마하네. 이야, 옆모습. 와, 묵직합니다.
이 무기가 와 완전 묵직해. 이 뒤에 샤크 지느러미 단 거 이거는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안 넘어지게 이렇게 하고 뒷모습. 이야 이젠 모든 다이노 코인이 다 보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동차는 없으니까 8개까지. 좋다. 멋지다. 아 근데 역시나 들고 있기는 힘드네요. 들고 있기 힘들어요. 아무래도 무게가 상당하다 보니까 딱 이렇게 세워놓는 정도. 근데 진짜 멋있긴 하다. 와. 자 그럼 다시 로봇으로 되돌려 보도록 합시다. 왕관이랑 스커트 미리 빼놨어요. 버스터기가 헤드모드 완성! 버스터기가 로봇 모드 완성! 타이달 샤크 헤드모드 완성! 타이달 샤크 로봇 모드 완성! 마지막으로 사이즈 한 번만 재볼게요. 이게 아무래도 공간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가장 높은 데까지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41cm 정도 되고요. 이 상태에서 정수리까지가 한 34cm 가까이 나오고요. 날개를 좀 세운다 치면은 가장 높은 데가 여기도 40cm쯤 돼요. 그리고 가로 날개에서 날개까지가 35cm가량 됩니다. 그리고 좀 옆에서 봤을 때 두께, 앞뒤 두께가 무장까지 치면 여기도 한 31cm, 렉스 블레이드까지 하면 여기도 한 35cm. 거의 육각형 박스인데요. 사이즈가 어마어마하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이렇게 오늘 리뷰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이 D9까지 쭉 달려온 보람이 있네요. 완성된 거 보니까. 그래서 오늘 리뷰 최강공룡 미니 특공대의 타이달 샤크 버스터기가 리뷰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최종으로 가는 마지막 단계다 보니까 뭔가 오늘 영상 분량이 되게 긴 것 같은데 재미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상 시작할 때쯤에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합체한 모습, 개별 모습들도 따로 영상을 모아서 그 모습들로만 이루어진 D9까지의 합본을 만들 거니까 그것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개쩌는 합체. 대한민국 완구의 미래는 밝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채룽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바보시!